많은 관심과 지역에 애정을 보내주신 우리 기자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평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양평 구민 여러분, 오늘의 양평보다 더욱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고자 경기도의회 도의원에 출마한 이희영 후보입니다. 지난 6대 무보수로 4년을 역임했고 또한 7대 때 유급으로서 의원 8년의 일정 생활을 통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었던 지난 8년간의 도의회 의정위 활동이 떠오릅니다. 지난 10여 년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마음을 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논어에 세안연우지 송백 지우조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장 추운 계절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된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송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생각하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열정적일까? 그것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바깥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열정만 생각하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같이 멈추지를 모르고 앞만 보며 그냥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혹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중심을 잘 잡는, 그래서 제대로 열심히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의 이희영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비와 도비 그리고 양평군의 열악한 18%에 해당되는 재정 자립도를 갖고 과연 그 무엇을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기도는 본청 대비 34조, 도교육청 교육사업 19조, 이래서 54조 원에 달하는 연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구용 예산까지 더불어 70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뺀 나머지 과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순수한 100% 도비 사업을 어떻게 확보해 올 것이냐, 시범 사업을 비롯한 특화 사업에 과연 양평군의 재정 자립도 열악한 부분을 제외하고 도비 100% 사업을 어떻게 확보해 오느냐가 양평 발전의 큰 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일 양수대교를 850억에 건설을 할 때, 또한 서종에 있는 소나기 마을, 청원의 생태마을 토탈 200억은
순수 도비였습니다. 또한 양서 세면에 오늘날까지 650억이 투입됐습니다마는 450억을 순수 도비 확보해서 오늘의 소나기 마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양서 소정관 외곽도로를 비롯한 사업, 또 양수리 시가지 확장사업 70억을 비롯한 모든 것은 순수 도비였습니다. 또한 양일과 서종, 양서를 비롯한 원독초등학교 등등 시설 확충 사업에 8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양평군 교육청을 비롯한 재정 자립의 30%를 자부담해야만이 학교 교육환경 사업은 집행이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또한 공셀에서 원덕간 220억 학포정 사업은 도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완전 도비로 학포정 사업을 이뤄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양평원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도 유독 재정자립도가 어렵습니다.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는 물론 순수 도비로만 시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상당히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희영이는 지난 의정활동에서 보여드렸듯이 도의원의 최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양평군의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의원 중 주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6년과 문화관광위원회 2년, 또한 경기도의 전역을 대단위 지구단위 및 골프장 인허가 부서에 저는 도시계획심의원에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총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 3회에 걸친 심의를 해보았습니다. 임기 중에 4년에 한 번도 들어가기 어려운 예산결산위원회를 저는 6대에 2회에 걸쳐서 예산결산위원회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곧 양평군의 예산을 확보해 오기 위해서 회기가 끝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한 달에 걸치는 회기 중에도 빠짐없이 예산에 온몸을 던져왔습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경기도청 집행부와 견제 및 감시, 그리고 입법 활동이 기본이나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분석하고 확보하는 통찰력을 추진력 있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 양평군청의 정책을 분석하고 양평군 예산 편성을 위해 도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저 이영희는 풍요로운 양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양평군 읍면간 각 마을과 마을 간의 도로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중 개설사업을 통해 지역별 이동의 편리성과 지역주민 간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대 해운리간 도로도 제가 확포장 사업을 순수 도비로 확보해서 시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10여 년 전 옥천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하나콘도를 가는 그 도로가 지방도 하나 없는 옥천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신과 백현리간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해서 220억이라는 예산을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확보해서 용역설계비 20억을 확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다시 군도로 내려와서 아신 100편리간 도로가 완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군도를 벗어나고 또 지방도를 벗어나는 어려운 그런 애매한 입장에 있는 도로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경기도로부터 도비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광활합니다. 양평구는 서울특별시의 1.5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천정비 사업은 오직 경기도 사업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덕평천이라든가 또 많은 하천정비 사업을 7, 8곳에 집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작은 실개천까지 물이 흐르는 양평군을 만들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양서 서정과는 보행도로가 오늘날까지도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나 없습니다. 또한 둘레길조차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양서면에 두물머리를 비롯한 세면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마는 서정면에 110억을 들이는 소나기 마을이 유명무실하게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방문객이 별반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양서 서정 간 자전거도로 및 둘레길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관광 인프라에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옥천면과 오ben역이 있고 아신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은 많은 발전에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대단히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절대 녹음지로 묶여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바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옥천면도 사람 사는 세상,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대단히의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평읍과 양평군이 보다 더 인구 증대 또한 교육 환경에 열정을 바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평읍은 더 이상의 아파트 인허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학교 시설 확충입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에 시설 확충을 하고자 해도 교육청의 인허가가 없으면 아파트 허가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부터 저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양평 구민 여러분, 이런 교육 환경이야말로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개설을 위한 새로운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온몸을 던져서 확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 환경의 조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기필코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및 학교 증설에 관한 부분은 꼭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기도로부터 받아오는 특별사업비 또한 특화사업을 통해서 양평군의 예산 없이
국비의 예산 없이 경기도로부터 받아오는 모든 사업의 일체를 확보하도록 온몸을 불사지르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가 타당성 검토가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체성 분석에서 합격선인 0.5를 간신히 넘어서 0.508로 평가받아서 예비 타당성 검사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저는 12년 전에 경기도로부터 양평군이 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이 됐다라고 하는 도정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양동과 서정면을 강원도로 행정구역변해달라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양평군은 많은 수도권 정비법을 비롯해서 상수도보호법, 군사보호시설을 비롯한 갖가지 온갖 규제에 온몸이 얽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 양평간 도로가 늘 주말이면 서울을 포기하는 삶의 일부를 우리는 이뤄왔습니다. 이래서 이것 또한 경기도로부터 도정지를 통해서 송파 또한 퇴촌, 양서, 신호를 걸치는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16년 전에 경기도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경기도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대비 7,500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라 송파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강화면까지 끌어내려라. 그래서 인터체인지를 강화면을 거쳐서 아시아신학대학 중부 내륙고속도로 연결해야만이 이것은 100년대 사업이다. 이래서 다시 실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 제1안인 송파 퇴촌 신원이라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선다라는 타당성 결과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양평의 100년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교통 문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 또한 온몸을 함께 김성교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평 주민 여러분, 뒤늦게 경기도의회 3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사업과 내 가정에 충실하고 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나머지 인생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임 도의원들의 역할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직책, 임무를 뒤로하고 과연 우리는 도에서 70조에 달하는 예산을 어찌 확보해 왔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보기가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3선이라고 하면 2~3명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거둬들이신다면 3선의 중요성을 알고
경기도 의회에 입성해서 의장단에 합류하면 보다 더 양평군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더더욱 양평군민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삶이 파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의 마지막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해서 양평발전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맹세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삼선에 도전하는 이희영 후보의 양평군 발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을 인사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양평의 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하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보다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기필코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5천년 국정을 도시계획 진단이 한다는데 왜 12대 명 중에서 왜 굳이 5천년만 찍어내는지 아시다시피 옥천면은 그 면 소재지 오른쪽에 있는 문화마을과 사이에 있는 토지는 절대 노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경찰서가 이전에 있는 군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 뒤로는 모든 농토가 절대 노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곳에 지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교통의 원활함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인근에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천면에 전원주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때로는 난개발의 주범이고 유발입니다. 이것을 대형 도시계획을 잡아서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보다 더 역세권의 원활한 인구 증대 및 생활의 정착을 위해서 옥천면을 유독 지구단위 계획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0여 년간의 공백을 딛고 이렇게 출마하기가 이례적이기도 하거니와 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할 때 2002년도에 초선에 당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재선돼서 2010년까지 이렇게 도의원으로 재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하고자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언제부터 이제 양평 땅에 아파트 붐이 일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아파트 허가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증설을 거듭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이 학교를 신축을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경기도에 무급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은 뛰어다니다가 세월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필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저는 2년 동안 했습니다. 임기 중 절반을 경기도 총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급이 되면서 재선에 도전해서 도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과 내 가족을 뒤로 하고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양평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양평을 위해서 국민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낼 것인가? 또한 교육 환경시설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저는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인물에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저는 부족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사업의 절대적인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10여 년의 공백을 또 갖고 왔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내 사업과 가족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배 양성을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하는 이런 때에 굳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사고방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젊음과 그리고 장래의 양평군을 책임지고 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의원의 역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후배 도의원들의 역할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양평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뒤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발점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저 스스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직 이번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양평의 모든 사업과 교육환경사업에 열정을 바치고자 결심을 하게 돼서 오늘의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초등학교와 중학교 문제는 앞으로 우리 양평군 발전에 엄청난 조회의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평군에서 상하수도의 모든 역량이 있어도 양평군에서 허가를 내줘도 교육청에서 학교에 관련된 학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 허가는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까스로 한라 비발디라든가 이런 초대형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허가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개설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 사업입니다.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양평군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초등학교를 개설해야만이 앞으로 양평군에 5,000세대, 10,000세대, 20,000세대가 나갈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사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양평은 지금으로부터 더 이상 아파트 인허가에 엄청난 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선의 힘을 실어주시면 경기도 교육감의 바지가랑이를 잡아서라도 양평군의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되는 아파트 자부담을 갖고
교육 환경에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고 저는 맹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희영 의원을 뵙게 돼서 반갑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원으로 재임할 때 또 탁월한 그 예산 확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그런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군수직에 도전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특별히 또 한동안 정치계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도의원에 도전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나 무슨 동기가 있었습니까? 네, 저 또한 무한한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군수가 아니라 국회의원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량을 키우고 보다 더 양평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굳은 결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불출마 선언도 처음 2000년도에 발표를 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을 축선해 국회의원에 입성을 시키면서 저는 내 사업과 그리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에 저는 평생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때로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전임자 도의원 공천자가 이평호 선배께서 자진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도의원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병국 의원과 등을 돌리는 탈당의 기회도 저는 가져봤습니다. 도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내도 국회의원은 본인이 했다라고 하고 군수도 또한 자기가 했다라고 하고 도의원의 역할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9년만도 못한 게 때로는 도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의 매력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신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군수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절친인 한명현 전 군수 후보와 또 김성교 국회의원께서 다 함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연장이 되고 기회가 늘어가면서 금년도에 결국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기에 전에 또한 김덕수 후보나 전진선 후보나 기타 군수 후보를 이미 발표하고 뛰어다니는 밥벌분을 파는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절친인 김승남 후보도 저의 친구입니다. 이러한 앞뒤에 다 포진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고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군수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마저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말 이 도의원의 경기도로부터 지고오는 시책 추진비 및 특화 사업을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누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평을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놓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함께 나의 노대의 책을 세우고 보다 나은 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태를 보면 이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간략하게 보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니 우리 이 후보처럼 경험과 능력 있는 분이 경기도의원에 도전한다는 것은 양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응원하고 박수칠 일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도의회에 가서 정말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와서 수도권에서 가장 넓은 양평군이 발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 도의원에 계실 때처럼 크게 예산을 확보해서 양평군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회가 주어지면 네. 기대에 원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이야 양평에서 경력으로 보나 캐리어로 보나 다 우리 뭉장이 말씀하신 대로 출중하신데, 이제 남은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본선거에 앞서 이제 경선이라는 과정이 있고, 지금 한 4분 정도 후보군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거꾸로 드려볼게요. 나 말고 누가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나? 이미 검증됐으니까 나 말고 그 나머지 중엔 그나마 좀 경쟁력이 누가 좀 있을까라는 우스운 좀 뭐라 그러지? 그냥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우습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저 역시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인생,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후보님들이 많이 출마를 하고 계십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원 후보자가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 힘 당원으로서 또 일원으로서 제가 아닌 제3의 어떤 분이 공천을 받으시더라도 저는 거기에 따를 것이며 함께 당원으로서 승리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굳은 약속을 다시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어보는 취지가 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을까? 나 말고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아주 소대 나도 부족하고 나와의 경쟁. 나도 단점이 많은 내가 누구가 인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에서 공천받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군의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늘 오늘의 이런 인연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줬던 양평에서 평생을 살아갈 저에게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시간 내어주심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결의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평 군민과 우리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종종 뵙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